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어제 있었던 경기죠.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 먼저 준비했고, 브루클린 대 미러키 경기도 이제 준비해서 주말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레이커스의 다비넨 감독이죠. 이 다비넨 감독의 피셜로 3쿼터까지 정규 시즌 로테이션으로 가동을 하겠다.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 이렇게 선언하고 임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미네소타에서는 칼 앤서니 타운스랑 루디 고베어가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카메라에서 미네소타 쪽 선수를 잡아준다면 이 에드워즈 선수를 주목해서 잡아주겠죠. 그리고 레이커스의 이제 라인업을 보시면은 러셀 웨스트브룩, 베벌리, 그 다음에 로니 워커, 그리고 르브론, 갈매기, 이렇게 레이커스가 최근 프리시즌에서는 투빅을 버리고 원빅 라인업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로니 워커의 득점으로 앞서 나가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다비넨 감독을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커스가 첫 프리시즌 첫 경기죠. 세크라멘토전에서 투빅 들고 나왔다가 공격에서 굉장히 난조를 겪었어요. 그 다음에 원빅으로 바꾼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의 야투, 앤서니 데이비스의 야투, 이런 것들이 모두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난 시즌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레이커스의 르브론과 AD가 더 이상 투빅과는 맞지 않고 르브론 4번, AD 5번으로 포지션을 고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프리시즌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수비 쪽이죠. 미네소타가 공격적인 재능, 사실 지난 시즌 레이커스보다 순위가 4개 다는 높았던 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타운스와 고베어가 빠졌지만 미네소타가 공략할 여지가 많이 있어 보였지만 레이커스의 수비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탄탄함을 느낍니다. 근데 갑자기 러셀 웨스트브룩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좀 저렇게 급발진하네요. 저런 플레이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팀에 지금은. 웨스트브룩이 오히려 이런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웨스트브룩이 수비를 끈질기게 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웨스트브룩 앞에서 미네소타 선수들이 많은 야투를 시도한다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샷 컨테스트를 하고 수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웨스트브룩은 오히려 경기 중에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줘야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 라인업으로도 지금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모두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레이커스가 이런 부분을 빨리 확정하지 못하면은 매 시즌 로스터를 크게 갈아엎는 팀이다 보니까 정규 시즌을 시작하고 지난 시즌도 초반에 굉장한 꿀대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라인업이 바뀌면서 흔들렸거든요. 다비넨 감독이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는 라인업을 좀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규 시즌 시작할 때쯤에 레이커스가 안정된 라인업 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호흡 안 맞는 장면이 정규 시즌에 나와서 경기가 안 풀리고 선수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팀 순위가 떨어지고, 이러면 지난 시즌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레이커스는 라인업 이제 좀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다비넨 감독은 저 로니 워커 4세의 퍼포먼스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니 워커 4세가 오늘 경기에서 주전으로 낙점받은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로니 워커 4세가 이런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캔드릭 넌을 넉넉하게 이제 벤치 멤버로 돌릴 수 있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심지어 이렇게 잘 녹아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전급 가드를 레이커스가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리몸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저 갈매기인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넘어지는 장면을 카메라에서 여러 차례 잡아주는 장면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분명히 저 데이비스의 유리몸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데이비스가 넘어만 졌다 하면은 혹시 어딘가를 부여잡고 막 쓰러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카메라에서 다시 잡아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에 건강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로니 워커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수는 르브론 AD하고 같은 에이전트죠. 그리고 저 패트릭 베벌리 선수도 코트 밖에서 르브론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친한 어둠의 르사모라고 불리는 이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발 라인업의 케미스트리는 러셀 웨스트브룩 빼고는 코트 밖에서도 굉장히 친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미네소타 쪽 보면은 루디 고베어 타운스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즈 리드 선수입니다. 근데 미네소타가 사실 저번 클리퍼스전에서도 공격적으로 잘 풀리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어거지로 넣는 샷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사실 비슷해요. 레이커스의 수비를 지금 미네소타가 잘 공략하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타운스 고베어가 빠졌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모두 레이커스 쪽에서 시사하는 바는 레이커스가 수비를 위해서 투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투빅이 아니라 원빅으로도 레이커스가 수비를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비넨 감독이 첫 경기 이후에 투빅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빅으로 시즌을 치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수비를 이끄는 거는 결국 패트릭 베벌리의 트레이드 영입이 굉장히 컸어요.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확실한 수비 코어 선수가 없을 때, 지난 시즌에도 데이비스가 빠지는 걸 기점으로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패트릭 베벌리라는 한 명의 더 이제 수비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또 수비적으로 선수들 포지션을 지정해줄 수 있는 수비 앵커형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비넨 감독 보면은 둘 중에 한 명, 베벌리랑 데이비스 중 한 명은 코트에 남겨놓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커스 달라진 좋은 점만 있습니까? 하면 아니죠. 문제는 공격인데 LA 레이커스가 수비적으로는 의외로 뭐 윙 디펜더 없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선방하는데 공격에서 슈팅 난조 겪는 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슈팅 능력 떨어지는 거는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공격 전개 과정이 나쁘지 않은데 템포에 비해서 실속이 없어요. 지금 넣는 샷들도 결국에는 터프 샷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코트가 빡빡해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도 3점 슛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 선수들은 골밑 위주로 막는 거고요. 레이커스는 프리시즌 내내 이런 부분을 지금 이슈로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장면들일 거예요. 선수들이 쉬운 슈팅을 놓치거나 아니면 슈팅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공을 돌리거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폭탄 돌리기라거나 트래블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안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도 슈팅 능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배치하면은 코트가 뻑뻑해지는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여도 그날 슈팅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슈팅에서 계속 그래비티를 가져가는데 레이커스는 슈팅에서 그래비티라는 걸 볼 수가 없네요. 레이커스가 경기 초반 르브론의 3점슛 하나 빼고는 3점이 없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타운스 없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레이커스 수비 공략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찬스 없이 미네소타도 계속해서 슛을 남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레이커스가 어쨌든 프리시즌 5경기를 통해서 지난 시즌과 확실하게 달라진 점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수비죠. 지난 프리시즌 6경기 때는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참사가 났었는데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적어도 수비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긴 합니다. 뛰어난 수비 코치라는 보겔 감독을 잘랐는데 의외의 결과긴 하죠. 그러면 미네소타는 지금 넣은 게 없어 보이는데 뭘로 득점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자유투입니다. 대부분 자유투 득점에 지금 미네소타의 득점이 치우쳐 있는데, 물론 자유투를 얻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대에게 파울 누적도 시키고, 특히나 저 자유투를 흘리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높은 확률로 자유투를 넣어줬을 때는 굉장한 이제 확률로 득점을 하게 되죠. 제임스 하든이나 케빈 듀란트 같이 득점 머신으로 유명한 선수들의 상당 부분의 득점도 자유투에 많이 기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미네소타가 자유투를 얻어내고 넣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샷들을 메이킹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 48분 내내 자유투로 버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네소타도 타운스랑 고베어가 왔을 때 공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보여줘야 되는 게 에이스의 역할이고, 에드워즈 선수가 그 역할을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의 분위기 전환 슈터인 지난 클리퍼스전에서도 활약이 좋았던 포브스 선수의 활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쿼터부터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만큼의 로우라이트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브룩이 이제 팀에 노가드로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결같이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선수 자체의 기량이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웨스트브룩이 지난 시즌으로 보여줬던 건 기량 자체도 기량 자체지만 생각보다 멘탈이 굉장히 소프트하구나,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존감이 낮구나,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인터뷰로 확인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플레이들에 있어서 썩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에서의 웨스트브룩은 더 이상 반등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웨스트브룩이 다른 데 가서 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레이커스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엉망진창의 이제 공격 작업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뭐 쿼터 마무리 작업도 똑같습니다. 양 팀 다 시원하게 뭐 어느 팀이 앞서 나가거나 이런 거 없이 자유투로 이제 추적추적 좀 득점을 하고, 마지막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기가 막힌 캐치를 보여주면서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는데, 과연 이제 레이커스가 이런 버저비터 이후 이 쿼터에 반등할 수 있을지요? 경기가 좀 답답하게 시속 게임으로 전개돼서 제가 웨스트브룩 관점에서 이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웨스트브룩 보세요. 지금 레이커스의 공격 작업 제가 뭐 하는 건데 전부 웨스트브룩의 위치만 보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그냥 트레이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웨스트브룩을 위한 롤을 준비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좋게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웨스트브룩의 위치 보면 그냥 덩크 스팟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이제 45도나 코너에 멀뚱멀뚱 서 있는, 본인이 뭐 가끔 스크린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만 거의 지금 공격 작업에서 상당수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좋게 말해서 뭐 웨스트브룩이 팀을 위한 롤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공격 작업 배제라고 보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웨스트브룩의 연봉은 600억이고 웨스트브룩은 과거에도 슈퍼스타로서 MVP까지 했던 선수잖아요. 선수 스스로 자신에게도 이런 롤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브룩도 당연히 이런 모습 속에서 레이커스에서 언해피한 거고요. 웨스트브룩 지금 공격 작업에 거의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쿼터에 제가 한 5분가량의 영상을 공격 작업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게 많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웨스트브룩 본인에게도 또 팀에게도 결국엔 결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스터에서는 웨스트브룩을 활용할 곳이 많이 없어요. 웨스트브룩이 가끔 이렇게 패스만 몇 번 하는데 원래도 엘리트 포인트 가드 치고는 패스의 질이나 이런 거는 나쁜 선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굉장한 패스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또 웨스트브룩만의 문제도 아닌 게 웨스트브룩이 좋은 패스를 건넸을 때도 선수들의 슈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시스트로 연결도 잘 안 되고요. 그만큼 이제 팀과 웨스트브룩의 상성이 안 좋습니다. 자, 다시 경기 흐름으로 돌아와서요. 웨스트브룩이 저렇게 팀의 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레이커스의 수비는 건재합니다. 앤소니 데이비스는 정말 통곡의 벽 수준의 5번 수비수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5번 했으면 좋겠어요. 4번보다 훨씬 플레이도 5번스럽고 5번에서 잘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내내 레이커스의 기대 이상인 부분이 앞선에 있는 로니 워커나 캔드릭 넌 이런 선수들의 수비력이 좋겠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레이커스의 앞선 수비는 베벌리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프리시즌 내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네소타를 칭찬하자면 미네소타가 지난 클리퍼스 경기에서도 그렇고 레이커스전도 그렇고 수비가 좋은 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좋은 야투 기회가 안 오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컨테스트 샷인데 꾸역꾸역 야투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탤런트죠. 강팀들 간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컨테스트가 심한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메이드를 하는 게 이제 탤런트의 영역인데 미네소타는 이런 재능을 충분히 갖춘 팀이란 걸 계속 보여줍니다. 반면에 레이커스는 공격 작업 과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리듯이 메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1쿼터 초반에 르브론의 3점슛 이후에 지금 레이커스의 3점을 찾아볼 수가 없죠. 지독한 3점 침묵인데 오늘 경기 포함해서 5경기 프리시즌 중에 골든스테이트전 빼고 3점 계속 안 들어가거든요. 올해도 3점 가뭄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레이커스의 안 좋은 야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때까지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훨씬 좋다고 봤는데 저렇게 이제 좋은 수비를 통해서 모멘텀을 가져오고도 야투에서 쉬운 메이드가 안 되니까 팀원들이 지치는 거예요. 지독한 3점 침묵에 서서히 레이커스의 수비까지 무너져 가는 거죠.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공격에서 뻔한 쉬운 샷들을 못 넣어주고 아니면 안 좋은 공격 작업을 하고 와서 수비가 잘 되길 바란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공격과 수비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니까요. 레이커스가 공격에서의 부진이 수비에서의 지치고 무너지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렇다고 공격 자체가 전체가 노답이냐 이런 건 아닌데 공격 작업이 나쁘지 않고 페인트 존 득점에서는 확실하게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고베어가 없는 걸 감안해야 되지만요. 확실히 이런 장면들에 비해서 슈팅이 안 들어가는 감이 있고요. 웨스트브룩이 투입 이후에 모처럼 멋진 패스 하나 건네면서 오스틴 리브스의 3점으로 레이커스가 드디어 3점 가뭄을 끝내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수비 아까 속공이 나르게 힘 빠진 수비가 몇 번 나왔지만 강력한 앞선 수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레이커스의 수비에 있어서도 이건 감안해야 돼요. 데이비스가 있을 때 레이커스 굉장한 수비팀의 모습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비스 빠지고 토마스 브라이언트 나와 있거나 이럴 때 수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유한 데미안 존스나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기량이 너무 떨어져 보이고 이러면 다비넨 감독 입장에서는 바로 또 데이비스 억지로 넣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데이비스의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레이커스는 아까 1쿼터도 그랬는데 2쿼터에도 버저비터로 게임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반전시키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홈에서 업템포 게임을 했음에도 전반 54점에 그친 상대가 고베어가 빠진 미네소타임을 감안하면은 안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아까 1쿼터에도 사실 레이커스 오늘 주전 조합은 어땠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은 르브론의 3점 제외하고 3점이 없었지만 1쿼터에도 밀린 건 아니었거든요. 레이커스의 주전 구성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로니 워커가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고 베벌리랑 데이비스가 있는 한 수비에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베벌리는 이래저래 정말 잘 데려온 선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데이비스도 5번으로 존재할 때 저렇게 골 밑에서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죠. 지난 시즌에는 디안드레 조던이나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랑 골 밑에 있다 보니까 데이비스가 골 밑에서 저렇게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서로 겹치거나 많이 이랬었죠. 지금도 베벌리의 스틸에 이은 르브론의 득점으로 이어지는데 베벌리의 활동량이 르갈의 활동량을 많이 커버해주는 느낌입니다. 수비에서도 골밑 득점이나 와이드 오픈을 거의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부 컨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빅3의 부족한 활동량을 메꿔주는 영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베벌리 워커가 오늘처럼 나오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리브스랑 캔드릭 넌이 나오든지 선발 라인업 자체는 레이커스가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벤치 라인업으로 갔을 때 윙 쪽이 횡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어제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장면이죠. 경기 중 웨스트브룩이 선수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2번 보여드릴 텐데 방금 전에 웨스트브룩이 엔드원 허용하니까 레이커스 다른 선수들 4명의 리액션을 보세요. 이게 웨스트브룩 입장에선 조금 빈정 상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짜증내는 장면도 또 보이고요. 제가 이게 단편적인 장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 제외하고 나머지 넷은 공격 작업 같이 하고요. 웨스트브룩이 공격할 때 나머지 넷은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스트브룩이 절대 팀에 융화된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장면들의 반복이에요. 1, 2쿼터 때도 제가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여러분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좋게 말해서 롤 축소고 뭐 팀에 융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웨스트브룩은 지금 골 밑에 덩크 스팟에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45도나 코너에 반대쪽 위크 사이드에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그냥 서 있어요. 지금 4명만 농구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웨스트브룩은 저는 이제 전력 배제가 거의 맞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경기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이커스가 점수차를 좁히는 원동력은 저 데이비스의 5번 수비인데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더 이상 뭐 4번이 편하니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냥 5번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이 훨씬 적성에도 잘 맞아 보이고 괜히 이제 여러 선수들과 골밑에서 부대끼는 것보다 혼자 골밑 지키는 게 차라리 부상 위험도 덜해 보입니다. 미네소타가 전반에 잡았던 8점 차의 리드였죠. 버저비터 먹히기 전에는 10점 차였고요. 그 리드를 거의 까먹긴 했지만 빅맨 듀오가 빠진 상황이란 걸 미네소타 쪽에서는 당연히 감안을 해줘야 되고 이 정도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레이커스 쪽에서 아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이커스의 부상이 프리시즌부터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체가 깔리는 부상이 지난 시즌에도 뭐 듀란트나 아니면은 스테픈 커리 이런 선수들도 괴롭혔거든요. 이런 게 참 위험한 장면이 될 수 있는데 로니 워커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3점 슛이 후반에도 뭐 크게 들어갈 기미는 없네요.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방패로 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패로 패는 것도 뭐가 있어야 패는데 아까 전반에만 미네소타는 3점 8개, 레이커스는 3점 2개로 전반에 3점 슛으로만 18점 차의 점수차가 났던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현대농구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에도 레이커스 팀 내에 최고의 3점 슈터이자 최고의 스코어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저번 피닉스 전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야투 놓치는 걸 보는 게 드물 정도로 야투 감각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무려 프로 20년 차의 선수잖아요. 그리고 부상도 최근에 꽤 잦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거는 사실 레이커스 팀 전체로 봤을 때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담을 앤서니 데이비스나 웨스트브룩이 덜어주고 워커나 켄드릭 넌 같은 선수들이 더 덜어주는 게 팀적으로 좋은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레이커스에는 슈팅 좋은 선수가 전혀 없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스페이싱을 위해서 맷 라이언 저번에 3점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죠. 그리고 토마스 브라이언트 5번 자리에서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 또 수비가 무너져요. 아까는 수비는 최소한 잘 되고 있던 모습인데 이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수비에서 이렇게 안 좋은 포지션을 연달아 노출하거든요. 이거는 다비넨 감독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D 윙이라는 포지션이 현대농구에서 굉장히 귀한 포지션으로 각광받고 있죠. 결국 레이커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반 3점슛 2개 그리고 3쿼터까지 총 3점슛 4개에 그치면서 뭐 이렇게 넣어서 이길 수 없죠. 3쿼터까지 3점 4개 넣어서 경기를 이긴다면은 뭐 그것도 신기할 겁니다. 미네소타가 오늘 이제 칼 앤서니 타운스랑 고베어가 빠졌고 레이커스는 정규 로테이션 가동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레이커스가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지 조금 이제 기세도 살아나고 할 텐데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주전들이 뛴 쿼터는 많이들 이겼다고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도 레이커스 현재 1승 4패고 미네소타는 빅맨 듀오 빼고도 승리하면서 LA 두 팀과의 경기를 나름 만족스럽게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영상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